안녕하세요. 모여라서 학겜입니다. 여러분, 단 하루아침에요. 그것도 정규장이 열리기도 전에 주가가 130% 넘게 폭등한 회사가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네, 오늘 바로 그 기적 같은 폭등의 주인공 아쿠아메탈스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2025년 9월 24일 새벽이었어요. 아직 정규장이 열리려면 몇 시간이나 남은 프리마켓 시간.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직 잠들어 있을 바로 그 시간이에요. AQMS라는 티커를 쓰는 한 작은 회사의 주식이 정말 말 그대로 수직으로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플러스 50%, 80%, 100%, 순식간에 130%를 그냥 넘어버렸죠. 이런 엄청난 급등이 사실 우리에겐 좀 생소할 수 있는 프리마켓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더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 건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관 투자자나 정보가 빠른 트레이더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고요. 월스트리트는 정규장이 열리기도 전에 이 이름도 없는 회사를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엄청난 폭등의 중심에 있는 기업, 바로 아쿠아메탈스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거예요. 솔직히 저도 이 뉴스를 처음 보고 아니 도대체 뭐 하는 회사지? 하고 정말 궁금해졌거든요. 과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길래 또 어떤 뉴스가 터졌길래 이렇게 폭발적인 시장 반응을 이끌어냈을까요? 오늘 저랑 같이 이 기업의 기술력부터 재무 상태, 미래 가능성, 그리고 숨겨진 위험까지 정말 A부터 Z까지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주가 폭등을 일으킨 진짜 이유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아쿠아메탈스가 해결하려는 전기차 배터리 문제가 뭔지 그리고 이 회사의 해결책은 또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투자자로서 꼭 알아야 할 재무적인 현실을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이 주식에 대한 최종적인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주가 폭등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던 2025년 9월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착착 일어나면서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 폭등,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자, 9월 초, 이 회사의 운명을 걸고 있는 핵심 기술이죠. 리튬 아쿠아리파이닝에 대한 핵심 특허가 미국 특허청 승인을 딱 받습니다. 이게 그냥 서류 하나 통과된 게 아니고요. 이 회사의 기술이 독창적이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국가가 공인해 준 겁니다. 아주 큰 사건이죠. 그리고 며칠 뒤인 8일, 또 중요한 소식이 들려와요. 사실 이 회사가 주가가 너무 낮아서 상장 폐지 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주식 병합을 통해서 나스닥 상장 요건을 다시 맞춘 겁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걱정거리 하나가 싹 사라진 거죠. 그리고 마침내 23일,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집니다. 심해에서 광물을 캐는 혁신 기업 임파서블 메탈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그러니까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한쪽은 저 깊은 바닷속에서 배터리 원료를 캐고 다른 한쪽은 다 쓴 배터리에서 똑같은 원료를 뽑아내잖아요. 와, 이건 정말 완벽한 시너지를 기대하게 만드는 조합이었죠. 이 소식이 전해진 바로 다음 날 새벽, 시장은 드디어 이 작은 회사의 가치를 다시 보기 시작했고 주가는 그대로 폭발해버린 겁니다. 이런 폭발적인 뉴스는요, 당연히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보는 투자자들만 끌어들이는 게 아니죠. 단기 변동성을 노리는 트레이더들한테는 이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먹잇감입니다.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에서는 이거 파라볼릭런 간다 이런 얘기가 막 퍼져나갔어요. 주가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수직으로 솟구칠 거라는 기대감이죠. 근데 여기에 쇼스퀴즈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쇼스퀴즈가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돈을 건 공매도 세력들 있잖아요. 근데 예상과 반대로 주가가 폭등하니까 더 큰 손실을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에 주식을 막 사들이는 현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매수세가 더 붙으니까 주가 상승에 엄청난 가속도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 자체가 또 다른 투자자들을 막 불러 모으는 강력한 자석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단기적인 뉴스만 보고 이 회사를 판단하면 안 되겠죠. 이 회사의 진짜 잠재력을 알려면 이런 단기 호재 너머에 있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바로 아쿠아메탈스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대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이 이야기의 진짜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이 문제의 스케일을 이해해야만 왜 아쿠아메탈스의 기술이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지 진짜로 알 수 있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000만 톤,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네, 바로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죠? 2030년에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올 걸로 예상되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양입니다. 1000만 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걸 무게로 따지면요. 항공모함 거의 100척이랑 맞먹는 진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명을 다한 전기차 배터리들이 계속 쌓이고 있고요. 우리는 정말 곧 거대한 배터리 쓰나미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전기차 하면 친환경 혁명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화려한 이면에는 이렇게 어둡고 좀 더러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예요. 지금까지 가장 많이 쓴 재활용 방식은 재련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배터리를 거대한 용광로에 집어넣고 섭씨 1500도가 넘는 엄청난 열로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을 뽑아내는, 어떻게 보면 좀 원시적인 방식이죠. 이 과정에서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엄청나게 쓰고 유독가스나 미세먼지 같은 심각한 오염 물질이 공기 중으로 그냥 막 뿜어져 나옵니다. 심지어 리튬 같은 비싼 핵심 광물들은 열에 녹아서 그냥 사라져버리기도 해서 회수율도 낮아요. 결국 전기차 타면서 아낀 환경을 다 쓴 배터리 재활용하면서 다시 오염시키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쿠아메탈스는 인류가 마주한 이 거대한 딜레마를 어떻게 풀겠다고 나선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회사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물, 아쿠아를 이용한 혁신적인 기술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기술의 이름 바로 아쿠아 리파이닝입니다. 이름 그대로 물을 이용해서 정제한다는 뜻이에요. 펄펄 끓는 1500도짜리 용광로 대신에 이 기술은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 일반적인 온도, 상온에서 작동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폐배터리를 잘게 부수면 블랙매스라는 검은 가루가 나오거든요. 이걸 특수한 용액에 녹인 다음에 전기를 쫙 흘려보내서 내가 원하는 금속만 딱딱 골라내는 거예요. 일종의 전기화학 방식인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 도금하는 것의 정반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뜨거운 열이 아니라 정교한 화학 반응이랑 전기를 쓰니까 환경오염은 거의 없고 에너지 소모도 진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이 두 기술의 차이는 그냥 숫자로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기존 재련 방식이랑 비교하면 에너지 사용량이 절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맨날 버려지기 일쑤였던 리튬 같은 핵심 광물은 95% 이상, 거의 100%에 가깝게 회수해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번다는 걸 넘어서 자원 안보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 바로 배출물입니다.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 대신에 깨끗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와, 이게 바로 시잔이 아쿠아메탈스의 기술을 그냥 좀 낮은 기술이 아니라 아예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쿠아메탈스는 이 엄청난 기술을 그냥 연구실에만 꽁꽁 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미 미국 네바다주, 바로 그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시에라 ARC라는 이름의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이 공장의 목표는요, 연간 1만 톤의 탄산 리튬을 생산해서 북미 최대의 배터리 재활용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한 70% 정도 완공됐고 바로 올해 말부터 시험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해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장이 미국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자국 친환경 산업을 키우려고 만든 법이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엄청난 세금 혜택이랑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비용을 아낀다는 걸 넘어서 앞으로 미국이 주도할 새로운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이 되겠다는 회사의 거대한 야망을 보여주는 거죠. 네, 여기까지 딱 들어보면 와, 정말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는 거의 완벽한 기술주처럼 보입니다. 그쵸? 하지만 우리가 투자자로서 주식을 볼 때는 뜨거운 가슴만 있으면 안 되죠. 차가운 머리가 꼭 필요합니다. 기술은 정말 혁명적으로 들리는데 과연 이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바로 이게 아쿠아메탈스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주가가 폭등하기 바로 직전에 이 회사 시가총액이 고작 569만 달러였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70억 원 정도? 그야말로 초소형 마이크로캡 기업이었던 거죠. 주당 순이익 EPS가 마이너스 35달러라는 건 아직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기술 개발하고 공장 지으면서 계속 현금을 태우고 있다는 의미죠. 이런 회사는 외부에서 돈줄이 끊기면 순식간에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부채 자본 비율이 11.59%로 아주 낮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빚내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투자받은 돈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재무적으로 좀 더 버틸 힘이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장점이죠. 이 스왑 분석표를 보시면 아쿠아메탈스가 가진 기회와 위기, 그 양면성이 한눈에 보입니다. 강점, 그러니까 스트렝트는 역시 아무도 못 따라하는 특허 기술, 그리고 미국 정부의 지원, 또 빚이 거의 없는 재무 구조겠죠? 하지만 약점, 위크네스는 치명적입니다.
아직 매출이 빵원이라는 현실, 그리고 대규모 공장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다는 점이에요. 기회, 어퍼추니티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 그 자체고요. 반면에 위협, threats도 만만치 않습니다. 테슬라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이미 자체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과 경쟁해야 하고 또 리튬 같은 원자재 가격이 뚝 떨어지면 그것도 큰 리스크가 됩니다. 기회와 위협이 이렇게나 극명하게 공존하는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의 교과서 같은 모습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아쿠아메탈스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최종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아쿠아메탈스는요, 친환경 경제의 미래,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패권을 두고 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승부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획기적인 기술은 있는데 아직 돈을 벌지는 못하는 상당한 재무적 위험과 만나는 딱 초기 단계 기술주의 모습이죠. 만약에 저 네바다 공장이 성공적으로 돌아가고 이 기술이 업계 표준이 된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싼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과정에서 돈이 떨어지거나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주가는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야말로 뭐 아니면 도의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쿠아메탈스의 이야기를 쭉 따라오면서 우리는 결국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이 회사 하나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혁신 기술에 투자한다는 것, 그 본질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친환경 미래라는 이 거대한 목표와 어마어마한 잠재 수익을 위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얼마만큼의 불확실성과 실패의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의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투자 철학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그 답은 모두 다 다를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